안녕하세요. 3월 1일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 시작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3월이 돼 버렸네요. 오늘 그러네요. 심지어 그리고 3일절입니다. 그쵸?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날이고 이런 3일절을 맞이해 가지고 최근에 국산 게임이 음, 일본에서 네. 일본을 거의 정복하다시피 했다고 해서 네네. 예, 뭔가 이게 3.1절이랑 아예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는 아닌 것 네. 같다라고 해서 이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네. 서브컬처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 이 게임이 서브컬처 관련 게임인가 보죠? 그쵸. 음, 그러니까 흔히 이제 뭐 게임 세상에서 서브컬처 게임이다라고 하면은 네. 주로 좀 어, 뭐 오타쿠 뭐 이런 이미지가 좀 네. 떠오르는 그런 뭐 미소녀 게임이라든가 이런 음, 거를 의미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게임도 사실 미소녀들이 등장을 하는 그런 게임인데 이게 니케라고 하는 게임인데 이 게임이 2022년에 2022년 말 네. 2022년 11월에 발매를 해가지고 1년 4개월 만에 누적 매출이 1조 원을 돌파를 했다는 거예요. 1조 원이요? 네, 1조 원이라고 하면 사실 막 얼마나 대단한지 감이 안 오는데 네. 조금 뭐 다른 비교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게. 아, 이게, 그러니까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매출 가장 많이 올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저들의, 이게 주머니를 탈탈 털어간다. 네. 라고 하는 게임이, 뭐, 혹시 뭐 아는 거 있나요? 뭐, 약간 들어본 거.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 저는 리니지가 그쵸. 떠오르네요. 이미지가 네. 있는 네. 리니지. 예, 유저 돈을 탈탈 털어간다. 그 이미지, 네. 그게 리니지잖아요. 리니지가 보통 한 1년에서 한 1년 안팎으로 해가지고 매출을 1조 원씩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뭐 2000년 그 중반 이후에 발매가 됐던 리니지 M이랑 그다음에 네. 최근에 리니지 W 음, 뭐 이런 게임들이 보통 1년 안팎으로 매출 1조 원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 게임들은 워낙 그 과금성이 좀 그쵸. 강하고 이런 네. 게임인데다가 그다음에 훨씬 다양한 연령대에서 좀 즐기는 게임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브컬처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니치한 마켓이고 일부만 즐길 거라고 음, 생각했던 게임이 네. 이제 매출을 1조 원을 넘게 달성했다. 네. 특히 뭐 1년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여지기 음, 때문에 특히 네. 우리나라 게임으로는 처음이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게임 업계에서 네. 굉장한 화두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 이 게임이. 저는 사실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네, 이 아까 전에 좀 준비하다가 기사를 봤는데 네, 이 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 지금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한국 네네. 라면이. 네. 근데 이 한국 라면이 지난해 매출이 1조 2천억 원을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음, 봉지라면 20억 개를 팔아야 나오는 매출이라고 하는데 아, 그럼 또 이 게임이 얼마나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는지 또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부가가치로 따지면은 사실 1차 산업에 해당하는 그런 식품, 그러니까 가공식품 같은 경우가 네. 이런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지식산업 쪽이나 이런 컨텐츠 지적재산권 산업을 사실 따라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뭐 이 니케라는 게임도 사실 이 게임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는 뭐 만화로도 제작이 돼서 어, 망가로도 지금 나오고 있고 국내 게임을 네. 베이스로, 예. 네네. 그다음에 뭐 이거를 이제 애니메이션화해서 그러니까 이거 음, 복합 IP로 뭐 추진할 그럴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런 뭐 아주 구체적으로 뭐가 막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화도 계획이 네.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 네. 그럼 이게 국내 게임으로서는 거의 최초로 이렇게 매출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매출 1조 달성했다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뭐 모바일 게임들 중에서 그러니까 네. 리니지와 같은 그런 리니지 라이크류들이 뭐 1조 원대를 네. 달성한 적들은 뭐 아, 종종 네네. 있지만 그 서브컬처 게임 그쵸. 중에서를 서브컬처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게임으로는 거의 최초라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단시간 내에 1조 어, 원을 달성한 경우는. 네네. 그래서 뭐 구글 뭐 플레이 스토어에서 뭐 매출 1위를 달성을 하기도 하고 뭐 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도 뭐 이제 어떤 기간별로 뭐 네. 1위를 이렇게 손쉽게 이렇게 음, 드나드는 그 정도의 인기 게임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저 특히 인제 우리나라에서 뭐 인기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보다도 네. 해외에서의 인기가 더 좀 많은 그런 게임이에요. 지금 음. 보면은 이제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매출 비중이 지금 절반은 넘습니다. 예. 대단하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인제 일본은 또 서브컬처가 워낙 그 문화 자체가 융성한 좀 그쵸. 예 네. 융성을 해 있다 보니까 음 당연히 수요가 많을 수는 있는데 네. 다만 그렇다면은 오히려 또 경쟁도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상당히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는 이야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인제 또 그 2 위가 미국이고 그다음에 인제 3 위가 우리나라 그다음에 인제 4 위는 동남아시아 같은 국가들을 다 합한 음. 글로벌로 보이는데요. 사실 국내 비중이 그렇게까지도 높지 않네요, 이렇게 보니까. 네. 국내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더 성공을 네. 한 게임으로 그러네요. 받아들여져요. 음. 아무래도 좀 국내는 여전히 서브컬처에 대한 좀 편견이 좀 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들더라고요. 사실 그 저도 게임을 안 하니까 이제 네. 준비하면서 영상도 찾아보고 트레일러라고 하나요? 약간 네. 그런 영상들을 좀 봤는데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좀 장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건 이런 보여지는 것 외에 어떤 뭐 게임의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네. 캐릭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또 직접 한번 해보셨다고 그러니까요. 이거 들었거든요. 인제 좀 하기 위해서 이 니케 게임이 워낙 인기라고 하니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원래 게임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 게임을 좀 해 봤어요. 네. 그랬는데 어 원래 우리가 뭐 미소녀 게임이다라고 하면 어떤 뭐 가상의 그런 미소녀 캐릭터와 뭐 이렇게 연애를 하는 것 네. 같고 뭐 그런 그쵸. 형태의 네. 게임들을 원래 좀 떠올렸는데 이 게임은 사실 미소녀를 조종을 한다 뿐이지 네. 뭐 굉장히 액션 뭐 슈팅물의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막 총을 쏴서 이렇게 무슨 기계들을 네. 부셔야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어. 근데 게임성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느꼈던 게 어 뭐랄까 아주 계산도 많이 들어가야 네. 되고 가령 이제 파티 슈팅 게임이라 네. 한 명의 캐릭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캐릭터를 아. 조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네네. 이제 그 캐릭터들 간의 어떤 조합 같은 네. 것들이 달라져요. 어. 대부분의 게임이 그렇잖아요. 그 파티를 그 덱을 어떻게 짜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이 덱에 따라서 어떤 그 캐릭터들의 장점이 발휘가 되는 게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음. 그래서 아주 창의적인 덱을 만들 수도 있고 어.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 네네. 방안들이 굉장히 다양한 뭐 그런 음.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어. 게임성 자체가 상당히 뛰어나다. 네. 그래서 인제 보통 이 게임을 얘기를 하면 이게 별명이 "엉덩이 게임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 음. 인제 게임 화면 어떤 게임을 의미죠? 플레이하는 모습이 좀 나올 텐데 네. 여기 보면은 지금 캐릭터들의 뒷모습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네. 거의 이게 실제로 인제 뒷모습이네요. 게임을 하는 모습이에요, 네. 이게. 지금 그래서 유저들이 이렇게 조종을 그쵸. 하는 예. 조정을 네. 해 가지고 이 게임을 하는 모습인데 이 뒷모습을 보고 한다. 근데 인제 "엉덩이 부분이 부각이 된다."라고 해서 네. 이 게임을 엉덩이 게임이라고 사람들이 어. 예 흔히 네. 인제 니케라는 이름을 잘 모르는데 뭐 네. 만약에 물어보면은 그 엉덩이 게임." 뭐 이런 그 식으로 반응을 해요. 특징적인 캐릭터인 그쵸. 거죠? 예. 네. 근데 문제는 이 게임을 실제로 하다 보면은 이 뒷모습을 보고 있을 새가 없더라고요. 네. 예. 굉장히 급박해서 저 네. 적군을 때려 적군을 무찌르는데 네. 상당히 급해 가지고 저 엉덩이를 어. 볼 시간이 전혀 없더라. 그래서 네. 이게 뭐 그렇게 무슨 뭐 미소녀의 그런 네. 뭐 신체 부위를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게임이라고 그런 건 예 아니다. 치부할 수 네. 없다라는 생각이 그것 들었고 이상의 네. 그렇죠. 그냥 스토리가 있다. 예 스토리도 그렇고 어떤 게임성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는 게임이 아닌가 이 네. 정도면 충분히 인기를 끌 만하구나. 네네네. 그리고 인제 이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 게임을 하는 사람이 네. 어 저런 캐릭터의 네. 특정 부위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네. 게 아닐 수도 네. 있다라는 근데 예. 모르고 그냥 보면 좀 오해할 만하긴 하네요. 그냥 그런가요? 화면을 본다면. 예 네. 그래요? 이제 이 정도면? 맥락을 알고 보면 '아 네. 이게 그런 게임이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아 그냥 갑자기 옆에서 이런 게임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긴 오해의 하네요. 소지가 있다. 네. 그래서 저도 인제 이 게임을 이렇게 집에서 해 보는 거를 보고 네. 딸아이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예. 네. 아빠가 하는 게임이
그 강남역에 광고가 붙어 네. 있더라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그 광고판을 사진을 찍고 있는 거를 어. 보고 지나가던 네. 여성분들이 굉장히 막 혐오스럽다는 네네네. 표정을 지으면서 막 이러고 이렇게 가더라. 선배가 찍으신 건 아니었죠? 네, 저는 아, 아니죠. 네네. 네, 저는 아니었고 저는 그 정도는 네. 아니라서 그 뭐 반가워서 찍었겠죠. 본인이 하는 게임이 이제 광고가 그렇죠. 걸리니까. 네, 보통 뭐 게임이 그렇게 뭐 광고판에 붙고 이런 경우 뭐 요즘에는 지하철이나 이런 데 있기는 예, 하지만 그쵸. 뭔가 그런 거를 보면은 내가 하는 게임이 이 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거구나. 뭐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아마 어떤 커뮤니티라든가 본인이 뭐 몸담고 있는 뭐 길드라든가 네. 이런데 이제 다른 유저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음. 찍은 게 아닐까 뭐 싶은데 그랬겠죠? 예, 뭐 그거를 이제 맥락을 전혀 네. 모르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뭔가 여성 캐릭터를 사진을 찍고 있는 음. 좀 이상한 아저씨, 뭐 네. 오타쿠, 변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네. 어떻게 어, 보면 또 그냥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예. 캐릭터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게요. 이런 서브컬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네.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타쿠,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하고, 네. 그쵸? 뭐, 아니 예, 코스프레를 그쵸. 한 네. 코스어들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그냥 마냥 신기했잖아요. 음. 뭐, 일본 놀러 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길거리에 뭐, 하라주쿠 같은 데서 네. 코스어들 보면서 막 그냥 사진 찍고, 그냥 이런 대상이기도 했고, 그런 뭐 오타쿠다라고 하면은 이런 편견들이 좀 있죠. 좀 기이하고 좀 뭐랄까 좀 패션 센스가 좀 떨어지는 듯한 그런 외모. 그들만의 취향인 거죠? 그쵸. 뭐 남들한테 내가 어떻게 네. 비춰지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즐기는 그러한 문화에 그냥 푹 빠져 있는 맞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통 이제 지칭을 해서 이제 오타쿠다라고 하고 오타쿠에 대한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일본 말로 뭐 쓰여 있는데 오타쿠라고 부르지 마. 뭐 네. 이런 식으로 오타쿠는 여기저기 많아. 뭐 이제 음. 이런 얘기.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오타쿠 뭐 어디에 존재하는가. 음. 그래서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아이돌, 피겨, 그다음에 여긴 철도도 있네요. 예, 그 음. 철도 오타쿠들이 또 있다고 유명하죠. 예, 네. 듣기는 했는데 맞아요.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한 분야에 이게 대단한 애정과 관심과 음. 본인의 모든 걸 이렇게 투여를 하고 있는 음. 그런 사람들을 좀 지칭을 해가지고 이제 오타쿠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 오타쿠다라는 말이 좀 공격적으로 느껴지고 뭔가를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질 음. 정도로 사실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맞아요. 오타쿠. 네. 그 심지어 약간 예, 일종의 멸칭 같은 표현으로 쓰이긴 적도 그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오덕에서 그게 조금 더 네. 욕과 섞여가지고 뭐 먼덕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상당히 경멸적인 표현으로 음. 발전을 했었는데 지금도 사실 오타쿠 하면은 그렇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사실 최근 들어서는 많이 네.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음. 우리나라 이제 음으로 하면은 오덕후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덕후에 네. 앞에다가 이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붙여서 뭐 예를 들어 음. 축구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축덕 음. 이런 식으로 부른다든지 그쵸. 뭐 네. 밀리터리라고 하면은 밀덕이라고 밀떡. 부르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엄청나게 그 분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 애정을 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파는 그쵸. 그런 사람들을 또 음. 그렇게 칭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는 예전에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덕후의 이미지에선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그쵸. 네 오히려 싶습니다. 뭐 전문성이라든가 혹은 그 분야에 대한 뭐 해박한 음. 지식 그리고 뭐 그 역사를 다 꿰뚫고 있다든가 네. 뭐 이런 형태에서 그런 사람들의 좀 존경감이 좀 맞아요. 들잖아요. 네네. 가령 뭐 드라마의 뭐 오타쿠다 혹은 뭐 무슨 배우에 대한 음. 오덕이다 해서 뭘 막 줄줄줄줄 꿰고 맞아요.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그거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배울 게 있으니까 그 맞아요, 사람이 맞아요. 하는 얘기들이나 뭔가 컨텐츠를 음. 보면서 되게 잘한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좀 인정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음. 최근에는 또 덕후력 테스트라는 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아, 이만큼 알고 있다라는 걸 아, 증명하기 위해서 네, 그런 테스트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 이제 성공한 덕후를 줄여서 음, 성덕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성덕, 예, 네. 예,
그래서 그런 표현이 좀 대중적으로 쓰이면서 이제는 과거의 이미지에선 많이 벗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까 그 뭐 니케 게임을 만약에 지인이 그거를 하고 있다. 네. 어떨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선배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아니 해야 그 되는 건가요? 아니 저야 뭐 회사에서 그거를 뭐 들어본 적은 없지만 네. 어 이게 지인이라고 하지 말죠. 만약에 네. 남편이 니케 남편이 게임을 한다. 처음엔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캐릭터들이 예. 제가 제가 어떤 뭐 이렇게 즐겨하는 게임의 네. 스타일은 아니니까 쪼끔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음. 뭐 그냥 그 게임 자체를 즐긴다. 예. 그러면 뭐 그냥 존중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 존중할 그러니까 것 맥락을 같다. 알면 예. 이게 사실은 그런 게임이 아니고 예. 근데 쪼끔은 설명이 필요한 게임인 것 같다, 아 그렇구나.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 뭔가 이거 해명해라. 뭐 요 상황은 될 수 있겠다라는 거군요. 이거 도대체 처음 무슨 보면 게임이냐. 그럴 수 예. 있죠. 네. 만약에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남편이 하게 됐다. 네. 인정한다. 네. 같이 하자고 하면요? 일단 제가 게임을 엄청 즐겨 하진 않지만 뭐 같이 하자 그러면 음. 재밌다는 거니까 할 수 있다.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굉장히 네. 열려 있네요. 제가 게임을 엄청나게 고등학생 때 열심히 또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요? 무슨 그때 게임을? 당시에는 예. 인제 약간 비슷한 게임인가 싶기도 한데 서든 어택이라고 이거 FPS잖아요. 서든 네, 어택은. 그런 게임들 되게 즐겨 했어서 아. 만약에 "너무너무 재밌는 게임이다."라고 추천을 네. 한다면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음. 네, 한번 깔아 보시죠 그러면. 어떤지 한번 소감을 다음번에 얘기해 보는 것으로. 예. 그래서 그 어 오타쿠라고 인제 치부하고 오타쿠가 네. 인제 비하적인 그런 표현이 더 이상 아닌 음. 것 같다. 그런 맞아요. 예 네. 그런 인식과 이미지들이 다소 인제 퍼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네. 실제로. 오히려 존경스럽기도 해요,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음. 저는 오타쿠가 되고 싶은 게 꿈이기도 하거든요. 뭐의 그러니까 오타쿠가 되고 싶은 건가요? 이걸 알면 네. 오타쿠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저는 이제 워낙 얕고 넓게 아는 걸 좋아해서 아. 한 분야에 엄청나게 몰두하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렇게 몰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럽고 또 음. 뭔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원래 인제 오타쿠는 뭔가를 이렇게 숨겨야 될 것 같고 이런 거였는데 음. 아까도 보면은 오타쿠한테 오타쿠라고 부르지 말라고 아까 그 뭐 네. 그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인제 자신 있게 오타쿠가 "나 오타쿠야."라고 말할 어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맞아요.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부심을 느끼고 그니까요. 그래서 그 중국 회사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게임 회사 미호요 그 네. 원신으로 유명한 미호요 같은 경우에도 그 슬로건을 보니까 오타쿠 세이브 더 월드 아. 더라고요. 오타쿠가 세상을 구한다. 예. 그러니까 네. 너무 근데 우리가 오타쿠고 우리 오타쿠들이 모여 가지고 네. 게임회사 만들었고 야 네. 우리가 이 게임으로 세상을 뭔가 통합하고 구해 버릴 거야. 음. 뭐 이런 표현인 거죠. 멋있는 슬로건이네요. 예. 그래서 저도 그거를 봤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오타쿠라는 표현 자체가 네. 뭔가 하는 글로벌 기업이 음. 이렇게 슬로건으로 사용할 정도로 대단히 뭔가 바뀌었구나 지금 네. 세상이. 용어 자체도 굉장히 대중적인 용어로 올라왔네요, 이제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참 신기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때. 그러네요. 예. 자 그래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 오타쿠 세이브 더 월드.' 그다음에 예전에 이런 편견이 있었던 건 맞지만 음. 지금도 분명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편견이 어느 정도 맞아요. 있겠지만 네. 특히 인제 뭐 특정 분야에 대해서 뭐 깊이 파고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단순히 뭐 이렇게 미소녀의 뭔가 뭐 어 아이돌의 뭔가를 막 그런 거에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남성들을 볼 때 네. 뭐 그런 거에 있어서 여성들이 조금 음. 뭐 혐오감이라든가 뭐 좀 싫다. 네. 약간 이런 느낌 감정을 들 수도 있고 뭐 음. 반대로 남성들도 여성들이 지나치게 뭐 남자 아이돌들에 막 음. 빠져든다거나 음. 혹은 뭐 남자 뭐 애니메이션 음음. 캐릭터 이런 것들에 뭐 빠져드는 모습들을 보면은 뭐 마찬가지로 좀 싫다. 뭐 음. 이렇게 받아들일 낯설 수 수 있는 거 있을 것 좀 같아요. 낯설 네. 테니까. 뭐 고런 상황이지만 분명한 건 예전처럼 뭔가 숨겨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닌 맞아요.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서브 컬처에서 "이거 서브가 그쵸. 아니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업계에서는. 음. 네. 특히 게임 업계에서는
아니, 그 원래 정확하게 따지면은 서브컬처의 뭐 반대 표현은 사실 뭐 메인스트림이라고 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메인이 아니라 곁다리, 쩌리 뭐 이런 음. 표현에 이게 서브의 개념인 건데 그게 아니라 메인스트림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니까 네. 아직까지 음. 메인스트림이 되는 건가? 우리가 오타쿠들이 즐기던 뭔가 그런 미소녀 게임이 지금 게임에 있어서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좀 반론이 굉장히 심하겠죠? 네. 이거 야 아직까지 메인은 아니지? 뭐 어디 프로 리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음. 롤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요. 네. 그렇지만 야 매스는 되는 것 같아. 좀 더 대중적인. 예, 네. 대중적이야. 이제 서브컬처가 극히 일부가 향유하고 뭐 이렇게 몰래 즐기고 이러는 게 음. 아니라 야, 이제 다 즐기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브컬처가 아니라 매스컬처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한대요, 지금. 근데 사실 이 매출액만 봐도 더 이상 그러니까요. 서브컬처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뭐 극히 일부만 즐기는 문화였다고 한다면은 사실 매출이 저렇게 일어날 수가 없는 그쵸. 건데 단순히 그냥 즐기는 사람들이 음.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뭐 서브컬처 자체가 이제는 정말 그 매스컬처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뭐 주류 네. 문화와의 경계가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그 경계가 어쨌든 네, 허물어졌다. 허물어졌다. 더 네. 이상 그 서브컬처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세상이다. 아. 뭐 예를 들어서 게임 말고도 다른 분야를 좀 생각해 보면 네. 최근에 오컬트라는 장르도 사실은 서브컬처의 카테고리에 속했던 때가 있어요. 뭐 그쵸. 지금도 그렇게 분류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파묘 네. 극장가에서 상영하고 있는 파묘가 오컬트 영화잖아요. 그쵸. 저 봤어요. 아 저는 아직 못 아 못 봤어요. 주말에 봤어요? 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 흥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재밌더라고요. 네. 그럼 더 이상 그것도 역시 서브컬처로 분류가 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네요. 들거든요. 진짜. 네. 예. 그렇죠. 아무래도 뭐 가령 뭐 이렇게 대작 뭐 스케일이 아주 크고 뭐 음. 그런 대작들이 뭐 메인스트림이다 혹은 뭐 로맨스물이라든가 음. 뭐 로맨틱 코미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뭐 메인이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뭐 공포 영화 쪽은 예, 그중에서도 이제 예, 오컬트는 또 오컬트는 네. 뭐 다소 좀 니치한 접근성이 네, 좀 예 접근의 장벽이 조금 있었던 장르이긴 하죠. 그러게요. 네. 확실히 뭐랄까 이게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오면서 음. 되게 동시에 상당량의 정보를 사람들이 입수를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으면은 아예 알 수 없었던 음음. 것들이 지금은 뭐 가만히 있어도 알게 된다. 알게 맞아요. 되니까 관심을 가지게 된다. 몰랐으면은 그냥 모른 채로 음. 끝났을 텐데, 뭐 이렇게 들어본 것 같은데, 음. 뭐라고 하니까 자꾸 맞아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이런 걸 두고 약간 지금 전 지구가 동기화됐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지구의 그만큼 동기화. 네. 네,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정보 격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맞아요. 줄어들고 예, 그러면서 사실 문화의 그런 경계도 많이 허물어진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까 그 지구의 동기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약간 곁다리기는 하지만 네. 뭐랄까 음식에 있어서 굉장히 변방에 속하는 나라가 사실 저는 영국이나 독일 이런 나라들이라고 네네. 생각했는데 예전에 그 나라들의 뭐 교환학생을 하고 할 때 보면은 정말 음식 맛없다고 느꼈거든요. 아 네. 옛날에는 정말 맛없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가면은 사실 그 세계 어딜 가나 뭔가 음식점의 음식들이 다 레벨이 되게 올라갔죠. 올라갔다는 상향 생각이 들어요. 평준화가 됐죠. 예. 굉장히 사용별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일정 부분 음. 동기화가 되어 가고 있는 맞아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서브컬처에 속했던 그런 게임 행사라든가 이런 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지금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예. 방금 그 사진은 네. 홍대에 아, 이게요. 네네. 예. 그 홍대에 쇼핑몰이 들어섰는데 네. 이제 그때 당시에 개관할 때 한 층을 전부 다 그런 뭐 애니메이션 굿즈라든지 어쨌든 아. 덕후들이 몰릴 만한 그런 네. 샵들로 채웠던 거예요. 어. 개장날
저렇게 많은 인파가 전국에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게임 뭐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 할 때마다 진짜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몰려서 뭐 몇 네. 시간씩 줄을 서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고 막 저도 예. 합정이나 홍대입구역 이쪽 자주 지나다니는데 그런 네. 팝업 스토어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아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뭐 네네. 이런 거 관련해 네.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네. 지나가다가 줄 서 있어서 궁금해서 네네네. 물어보면 뭐 어떤 게임이라든지 음. 어떤 만화 이런 거에 굿즈를 판매하는 팝업 스토어가 네.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처음 들어보는 거긴 한데 그렇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즐기는 문화가 됐다. 예. 밖으로 나와서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도 그 뭐 니케 게임 이런 데에서 뭐 메이드 카페를 뭐 한다고 네. 해서 그런 거를 이제 내가 갈 수 있을까 네. 생각을 해보는데 저 솔직히 도저히 못 아직은 네. 가겠어요. 거기 가서 만약에 줄을 서고 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자괴감을 느낄 것 또 같고 제가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또 누가 나 보면 어떡하나. 그 정말 무슨 뭐 마스크 쓰고 막 모자 쓰고 이러고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네. 뭔가 떳떳하지 어 못한 그 느낌이 또 이렇게 있는데 당당하게 즐기세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저는 이미 뭐 나이도 있고 네. 아무래도 뭐 이렇게 체면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는 그런 나이대다 보니 그럴 수 네. 있을진 모르겠지만 네. 진짜 요즘에는 그거는 뭐 제가 그런 음 거고 음. 뭐 꼭 나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그런 거를 서슴지 않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음음. 많더라. 특히 맞아요. 이런 뭐 코스어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네.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저런 거를 보는 거를 즐기고 물론 여전히 뭐 이거를 지하철에서 틀어서 볼 수 있는 음. 콘텐츠냐, 뭐 지하철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이냐 음.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기는 하죠. 근데 그건 네. 우리나라가 예, 그 유교적인 부분이 음음음. 있고 네. 예, 동방예의지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음.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뭐 네네네.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예, 다른 타인에 대한 배려로 인해서 그런 거를 네. 신경을 쓰는 것이지. 지금은 또 많이 예, 이렇게 올라와서 취향을 드러내고 있다. 그쵸. 네. 사실 저희가 지금 덕후 관련해서 이런 얘기만 해서 그렇지 뭐 서브컬처 아래는 굉장히 많은 그쵸, 하위 그쵸.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또 힙스터라는 이런 음, 분들과 서브컬처도 떼어낼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힙스터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 1940년대 미국에서 재즈 음. 뮤지션들을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에서 비롯됐다고 알고 아, 있어요. 그 어원 자체가요. 예. 그러니까 그 용어가 음. 이렇게 쓰이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음. 힙하다는 게 뭔가 되게 많이 알고 있다 아니면 되게 뭘 이걸 엄청 판다 음. 이런 용어거든요. 아, 멋있다 뭐 이런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미로 원래는 인제 쓰이고 예, 있는데 지금은.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막 그런 흑인 재즈 뮤지션들을 되게 따라한다든지 뭐 네. 옷차림을 따라한다든지 그들이 쓰는 용어를 쓴다든지 뭐 네. 이런 데서 유래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본인들만의 어떤 취향이나 네. 그런 뭐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약간은 배타적인 문화를 가졌던 게 서브컬처의 또 하위 문화로 되게 많이 자리 잡았다고 알고 음.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또 아까 뭐 덕후들이 이렇게 세상에 나온 것처럼 음. 그런 취향들을 본인의 어떤 개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로 많이 드러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서브컬처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뭐 댄스라든가 음, 그다음에 스케이트보드잖아요. 맞아요. 근데 스케이트보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굉장히 진입장벽이 있는 분야라고 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스케이트보드는 사실 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꼈었고, 어려워요. 예. 제가 아, 타봤거든요. 타봤어요? 예. 이게 저도 막 알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그런 거 아, 못하고 예. 정말 올라서는 수준 정도로만 아, 타다가 롱보드를 가지고, 스케이트보드. 그냥 네. 네, 스케이트보드요. 예. 스케이트보드를 뭐 대단히 타고 싶어서 산 건 아니었고 당시에는 음, 지나가다가 되게 멋있는 가게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힙한 가게가. 봤는데 네. 힙한 가게가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스케이트보드를 팔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뭐 하나하나 부품을 DIY라고 하죠. 예. 이렇게 예. 사서 조립하는 그런 가게였는데 음, 전 정말 탈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지만 그 음, 가게가 멋있어서 음. 왠지 이걸 타면 힙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때 당시에 인제 뭐 스케이트 보드 타는 사람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멋있잖아요. 뭐 예. 이렇게 후드티 입고 스트릿 브랜드 음, 입고 뭐 그쵸. 헤드셋 쓰고 그래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샀는데 네. 어쨌든 그때 만약에 이제 지금은 온라인으로 그런 것들을 강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독학을 음, 했지 예전이었으면 사실 타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쵸. 선뜻.
주위에 뭐 타는 사람도 별로 없고, 네. 그리고 아까 잠깐 그 에이브릴 라빈 사진이 나왔는데 에이브릴 라빈이요? 예. 옷에 적혀 있는 영어를 보면 네. 스케이트보딩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적혀 그렇죠. 있어요. 이게 예. 당시에 저 브랜드 로고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 당시에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음.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스케이트보드 하면은 사실 그 로드 오브 더 독타운이라는 그 네, 독타운의 제왕들, 그 우리나라 제목은 그 영화에서 실제 이제 스케이트보드에 뭔가 그 미국 아버지들 같은 네, 그런 인물들이 막 등장을 어, 하잖아요. 굉장히 멋있었던, 너무나도 이렇게 잔상이 많이 남는 그런 네,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사실 그 주인공들이 실제로 이제 좀 약간 빈민가 느낌의, 네, 예. 그런데 빈민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부유하지 음, 않은 음, 음, 동네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음, 몰려다니면서 조금 껄렁껄렁한 그런 느낌이 음, 있는 거죠. 왠지 막 대마초 같은 것도 할 것 네, 같고 좀 그런 느낌의 청소년들이 막 남의 집에 들어가서 풀장에서 그냥 음, 타고 탈 데 없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맞아요. 비춰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뭐 불량배 같은 느낌도 사실 좀 실제로, 있고요. 예, 영국에서도 그런 문제가 한창 대두됐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다니면서 네. 다른 놀거리가 없으니까 막 음. 이렇게 타고 가면서 뭐 유리창을 깬다든지 음. 이런 범죄가 또 많았다고 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좀 이미지가 안 좋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음. 저 뭐 에이브릴 라빈 스케이터보이라는 노래에도 그쵸. 그 유명한 노래. 네, 그 예. 가사 자체도 뭐 약간 스케이트보드라는 취향을 가진 음. 학교에서 조금 아싸 같은 음. 아이가 뭐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음.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스케이트보드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그걸 타는 사람들에 대한 음. 인식은 저 때까지는 네, 음.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스케이트보드 같은 경우에 이제 메인스트림이 돼 버렸어요. 아, 그쵸. 예. 최근에 또, 올림픽 종목이 돼 네, 버려 가지고. 어 정식 종목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정식 종목이 된 걸 보면 네, 그 암벽 등반이랑 네. 그다음에 그 비보이 댄싱이랑 어, 그다음에 이제 스케이트보드였잖아요. 비보이 댄싱도 사실은 서브컬처로 그쵸. 예, 분류됐던, 완전히 서브컬처죠. 사실 네, 어디 막 밤에 좀 껄렁껄렁해 보이는 막 힙합 스타일의 그런 젊은 사람들이 네네. 막 모여가지고, 그래피티 있는 예, 벽에서, 뭐 그러고 네. 있으면은 이게 멋있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쳐다본다고 생각하면 좀 불안하잖아요. 빨리 걸어야 될 것 같고, 예, 막 이게 그런 말 걸면 안 될 것 이미지가, 같고, 네. 사실은 되게 착하고 그쵸, 그쵸. 멋있는 사람들일 수도 정말 있지만, 스포츠를 즐기는 뭐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스포츠야? 라고 물을 음, 수도 있겠으나, 뭐 그러한 논쟁 자체가 이제는 무의미해져 버린 거예요. 맞아요. 예. 이미 정식 종목 돼 버렸고, 이거는 더 이상 그런 엘리트 스포츠를 겨루던 그런 메인스트림에 끼지 못하던 네. 서브컬처가 아니라, 이게 그냥 당당하게 이제 정말, 메인이다. 네. 예, 주류가 돼 버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사실 뭐 춤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뭐 쇼츠든 그런 온라인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핫한 하나의 인간이 표현하는 뭔가 그쵸.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음, 저는 진짜 지금 이제 춤을 꼽겠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음악을 만들 때도 아티스트들이 이게 어떻게 춤으로 표현되는 그 음, 구간을 꼭 집어넣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춤으로써 소셜 미디어에서 뭐 챌린지가 형성이 되고, 이래야지 그 곡이 뜨는 거고 그 아티스트가 함께 맞아요. 유명해지는 거고, 심지어는 그걸 한국으로 한정 지을 필요도 이제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네네. 그 플랫폼들을 통해 가지고 단번에 음. 글로벌하게 그냥 성공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도 막 그런 유행하는 노래들을 다 알진 못해도 쇼츠가 유행하면서 그런 동작들은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꾸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챌린지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뭐 비보이나 이런 문화도 한때는 좀 서브컬처의 그 영역에만 머물렀었는데 국내에서는 또 최근에 그런 힙합이라든지 뭐 네. 쇼미더머니 이런 오디션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리고 비보이 같은 비걸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예. 이런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또 수면 위로 많이 올라왔다라고 그러니까요. 네. 예.
정말 주류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맞아요. 보면은 뭐 춤이나 이런 것들이 가령 뭐 그런 소셜 미디어에서 주류가 아니었다 음. 그런다면은 지금은 진짜 소셜 미디어의 그쵸, 주류는 그쵸. 춤꾼들이 아닌가. 음음음. 춤추는 뭐 틱토커라든가 아니면 진짜 전문 뭐 비보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코레오그래피를 하는 그런 정말 춤을 업으로 음. 삼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이 인제 정말 지금 세상에서는 주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더 네. 멋있어 보일 때도 많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훨씬 멋있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 때 만약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만약에 춤을 춘다 그러면은 네. 부모님이 거품을 우셨을 텐데 그 목 잡고. 지금은 만약에 제 아이들이 저는 춤을 너무 사랑해요. 춤을 추고 싶고 어. 만약에 춤 그런다면은 덕후네요. 네. 저는 진짜 응원할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요. 예. 근데 인제 멋있어요. 네. 불행히도 춤은 추기 싫다 그러길래 그러면은 아닌 것으로 하고 말았지만 네. 예. 멋있죠. 춤 잘 추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뭐 우리가 서브컬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메인스트림이 되고 힙하게 음.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그런 경계가 참 무너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구나. 맞아요. 예. 이제는 쪼끔 어떻게 보면 주류 문화가 쪼끔 더 시시하게 느껴지는 때가 온 것 그쵸. 같기도 예. 해요. 시시해요 이제. 네. 예. 재미없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주류 문화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레거시도 굉장히 주류 문화에 속하는 언론에서는 아. 그런 거였는데 갑자기 또 위기감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네. 우리야말로 이 앙골라야말로 네. 언론계의 어 힙스터다. 서브컬처다. 정말 서브컬처도 이런 서브컬처가 없어. 굉장히 굉장히 소수만 그러니까요. 지금 네. 문제는 인제 듣는 이들도 굉장히 소수라서 지금 4 분이 듣고 계시네요. 꽤 많이 듣고 계시네요, 오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네. 우리도 서브컬처지만 언젠가는 좀 힙해지고 네. 예,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도록 뭐 메인스트림이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서브컬처. 예. 아마 서브컬처 그 자체로 이대로 멋있는 남아 있는 거니까. 게 네네네. 멋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겠네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서브컬처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